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시 성장과 함께 인구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 내지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입니다만 원론적으로 애초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이 썩 발달되지를 못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시는 그 광역시 중에서 버스 이용률은 7.9%의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이용률은 50%에 육박해서 또 승용차 이용률은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교통 수단, 도시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응패스니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응패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체계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면 승차도 해야 되고 노선도 개편돼야 되는 건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일부는 조금 전에 실시한 것도 있고요. 또 9월 1일 날 하는 것도 있고 9월 10일 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크게 우리 교통체계 개편이 첫째로는 월 정액권인 이응패스 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응패스의 생활권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공영자전거 어울림을 확충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권 전체에 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는 그 인근의 대전이나 공주나 청주에 광역 통행 비율이 41.5%나 되는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41%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접자치단체인 대전, 청주, 공주를 연결하는 5개 광역 노선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먼저 세종과 대전을 본다면 광역 급행버스인 세종 M버스가 9월 10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대광에서 했던 M버스가 사업을 맡았던 회사가 포기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만, 이것이 시 자체적으로 세종 M버스를 도입을 해서 세종 터미널과 반성역 등에 그 정차를 하는 것을 추가를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3번 버스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 1003번 버스는 그동안의 BRT 노선의 소외 지역이었던 고운동, 다정동, 세롬동에 대전 반성역을 최단 시간으로 직결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이 1003번 버스는 이제까지 고운동 주민들이 BRT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여러 번 민원이 있었던 사항인데 9월 1일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 그 조치원하고 오선역을 잇는 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원역과 오송역을 잇는 최초의 노선이자 소외지역인 신도시 서부지역과 연결하는 1300버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오송역, 조치원역, 그리고 공동을 잇는 그리고 반성역까지 있는 역세권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심과 공주를 잇는 BRT 노선, 이것은 2026년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올 10월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취임 후에 대강위에서 세종 공주 BRT 노선 계속 지체되고 있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3사 생활권하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흰세계 백화점, 현대 아울렛, 대전에 있는 것인데요. 이 상업지구를 경유하는 1001번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수요도 많고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노선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진행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대 아울렛이라든가 흰세계 백화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부터는
청주 쪽에 현대백화점, 롯데 아울렛을 지나는 B7 노선이 지금 운영이 새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대전권에 있는 아울렛 그리고 청주권에 있는 백화점, 롯데 아울렛을 다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분들도 세종에 오기 쉽고 우리도 청주나 대전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 또 6생활권 그리고 공동 캠퍼스가 개교됨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입지 지역하고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도담동 서부 또 수변 상가 등의 기존 버스 노선 부재 지역을 중심 상권하고 연결해서 서비스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가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테마 노선을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이번 노선 개편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아주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버스의 정시성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버스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BIMS라는 게 있습니다. 운행 기록, 위치, 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BIMS를 통해서 확보된 운행 통계를 노선별 특정 지점과 시각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정시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패스를 사용할 때 내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그걸 어떻게 말하자면 예방할 수 있느냐, 방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람은 모르지만 그 버스를 타고 간 구간은 우리가 앱을 통해서 또 BIMS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나중에 시간대들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니터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고정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말씀과 이 BIMS 시스템 연결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IMS 시스템을 통해서 무정차라든가 결행이라든가 조기 출발이라든가 도착 지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버스는 15분 이내 간격으로 지금 운행이 됩니다. 버스 증차를 했기 때문에 15분이 안 걸리고 약 10분대 12, 3분 걸린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한 13, 4분 걸리는 운행대로 전부 다 운행되는 건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우리가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 그 버스를 좀 집중 배차,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집중 배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은 적어도 10분 이내 약 9분마다 이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에 특히 대전이나 청주나 홍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약 10분 이내 약 8, 9분마다 버스가 오기 때문에 굳이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좀 교통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현재까지는 약 15분이었던 것이 한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매우 편리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노선도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내부에 노선 안내도를 디지털화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운행 시간표라든가 또 운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 또 환승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버스 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유용한 행정 정보도 아울러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도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통해서 우리 버스 내에서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외국인들한테도 편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버스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더 입주가 되고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더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용 패스와 함께
여러 가지로 9월 10일이 되면 이 모든 버스 체계 개편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8월 3일, 또 일부는 9월 1일, 일부는 9월 10일이지만 9월 10일 이후에는 점차로 우리가 시범 그 기간을 좀 거쳐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하고 세종하고의 의미는 우리 세종시는 인근 도시와의 연결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청주, 공주 이쪽과의 노선 체계를 우리가 긴밀하게 또는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중버스는 다양한 형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완행버스가 있으면 BRT 버스가 있고 또 노선별로 급행버스도 있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실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RT 버스는 BRT 도로를 통해서만 다니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 그대로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스고요. 일반 버스는 국도를 다니면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거고 급행버스는 도시와 도시 간을 빠르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세종 M버스라고 하는 것은 대전과 세종과의 연결 체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제가 공약으로 했던 M버스 도입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냐, 그것이 세종 M버스를 도입했다고 해서 좌절된 것이냐 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저는 M버스를 도입하면서 어차피 그 국가 재정으로 우리 재정 보존을 안 하는 방향을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정 보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이외에 M버스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허용된 건 세종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강위에서 추진했던 그 M버스가 그런 대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했지만 그걸 재정 보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저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도 빨리 도시와 도시 간의 운행에는 M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종 M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민들께 M버스를 도입한 공약이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좌절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교통 경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세종 M버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도 대전시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죠. M버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와 도시를 빠른 속도로 연결해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8개의 노선, 대전시에 6개의 노선을 정류장을 만들었고요. 세종시의 중심 동네하고 대전시의 중심 상가를 최대한 정류수를 최소화시켜서 이동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용 속도보다 반성역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더 빨리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3번 버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버스 노선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조치원역에서 오송역까지 가는 노선이 최초로 신설이 되었고 조치원에서 우리 신도시 동지역으로는 최근에 개통이 된 국도 1호선 차선이 확산되는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있는 고운동 지역과 그다음에 우리 국도 1호선을 중부해서 반성역까지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역, 고운동, 가락마을 중심으로 고운동, 그다음에 국도 1호선, 조치원역, 오송역으로 가는 가장 단기 노선은 1003번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BH입니다. 이건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BRT 노선이 BRT 공사가 최근 시작이 되겠습니다. 26년 상반기까지 한 총 사업이 218억으로 BRT 노선을 구축을 할 텐데요. 인프라를 구축할 텐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한별동에서부터 정부청사 BRT를 타고 정안으로 나가는
장군으로 나가는 노선을 타서 최고 신간동 공주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001번 버스입니다. 1001번 버스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둔산동, 그다음에 가장 대전시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현대 아울렛을 지나서 세종시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광화 비즈니스 벨트, 그다음에 4-2 생활권까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이제 안에 내부 순환도로가 다 개통이 된다면 5생활권, 6생활권까지 더 연결해서 확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B7 노선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강역 노선의 성격을 갖는 B버스의 노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가장 중심지에서 청주의 가장 중심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지편동에서 BRT 노선을 타서 세종시 한 바퀴를 순환한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다솜동에서부터 직접 가정동까지 무정차로 운영을 하고, 가정동 내부에서는 현대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런 중심지를 다시 한번 순회한 다음에 저희 시로 복귀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와 청주에 있는 버스가 같이 운영할 예정이고요. 총 11대의 버스가 배차되어 있습니다. 270번부터는 광역버스가 아니고 내부 시내버스입니다. 내부 시내버스를 저희가 확장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5생활권, 6생활권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교통 편의를 좀 확충을 해드리고, 또 하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공동캐버스 입주에 함께 이분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버스 노선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73번과 271번 같은 경우에는 누리동부터 산울동, 한별동, 도담동, 즉 1생활권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내부 노선이 되겠고요. 273번은 그동안 좀 미진했던 지역 상점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파악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누리동부터 충남대 병원까지는 BRT 노선을 타고 오겠지만, 충남대부터는 아름동과 범지기마을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중심 상권을 다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를 지나고 다시 나성동과 한솔동을 지난 다음에 보람동에 있는 우리 상가를 지나서 공동 캠퍼스까지, 주로 좀 전체적으로는 생활권 전부를 아우르면서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2번 노선은 금강수, 이게 더 노선인데요. 저희 BRT 노선에서 이 안측으로, 쉽게 얘기하면 시청을 중심으로 시청 안길이 있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저희가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동 캠퍼스에서 출발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때 교통이 불편했던 방곡동, 그 다음에 빨간색의 그동안 노선이 없었던 시청 앞길을 통해서 도로를 건너서 중심이 있는 청사까지 지나면은 세종시청과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최단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도련마을 BRT 노선까지 해서 안에 있는 좀 내부 BRT 내부에 있는 상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활성화하는 노선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74번은 좀 독특한 노선입니다. 이건 주말에만 저희가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호수공원 버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차고전은 누리동이기 때문에 누리동부터 출발을 해서 세종 호수공원이라든지 소방서, 양지고등학교, 그래서 청사 내부를 통과한 다음에 이응다리를 순환하는 호수공원 버스로 주말에 특화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275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도매 커뮤니티를 좀 연결했습니다. 특히 세종도서관하고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연결된 도로를 연결해서 도서관과 도서관을 서로 융합해서 운행해서 시민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선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4번은 저희 국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은하수 공원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환상형 버스는 많은데 X자형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국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 전통체험관, 세종소방서, 국책연구단, 정부청사를 가을러서 가락마을까지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건 동서로 횡단하는 시내버스 첫 번째 노선으로 저희가 제안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광역 노선은 5개, 그 다음에 내부 순환 노선은 7개, 총 12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할 예정이고요. 하나만 공주 BRT는 공주 구축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버스 노선은
9월 10일 이응버스 출범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버스 기존에 이용하지 않으셨던 시민들도 이 버스 노선 개편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많이 운행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18번 버스라든지 기타 읍면에 있는 시내버스도 노선 개편을 통해서 불편함 없게끔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보정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업체가 시의 재정 보조를 요구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선 자체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의 M버스는 재정 보조 없이 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고요. 다만 여러 시민들의 교통 편의라든지 대전과 세종의 교통에 대한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M버스의 성격을 갖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 보조가 저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M버스는 세종시가 주체가 돼서 16대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00분을 예상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반석역까지는 한 39분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석에서 대전 가는 노선에 대한 부분은 교통량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버스 자체는 재정 보조가 없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시의 재정 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의 원칙에서 일부 시의가 더 원하는 정류소를 주요 거점지를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우리 시 6개였는데 우리 시가 8개 동점지가 됐습니다. 두 정류소가 추가되었다. 그거는 시의 재정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보조에 만한 큰 틀에서 없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이제 대전하고 노선 협의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전의 주요 거점지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청, 충남대학교, 그다음 유성 이런 노선을 지나가는 노선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노선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정류장이 적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반석역에서 유성까지 연결되는 BRT 노선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청사를 잇는 통근버스가 있는 거, 그리고 시 자체에도 통근버스가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 이전이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운행하는 정부청사하고 이응버스 도입과 함께 정부청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노선 개편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응버스와 연계해서 통근버스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응버스죠. 옛날에 그 셔클이라고 하는 이응버스가 생활권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택시 운송 사업자 분들하고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된 절충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생활권, 이생활권으로 하다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과격화돼서 강을 중심으로 1, 2생활권, 3, 4생활권으로 현재 협의가 됐고요. 이거는 택시 증편과 함께 저희가 택시 어느 정도 요건이 개선이 되면 이 부분도 차근차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1생활권, 2생활권 하던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강력화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읍면 지역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두루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정말 긍정을 하고요. 저희가 모든 시내버스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응답형 두루타긴 하지만 버스긴 하지만 약간 고정형으로 이 시내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는 노선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노선이라든지 강행 노선에는 도시교통사보다는 외부에 있는 민간업체 노선이 많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노선 입찰제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민간 회사한테 기회를 드렸고요. 그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운송 단가를 상당 부분 낮춘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노선은 한 60개가 되겠고요. 교통공사가 그래도 아마 대다수의 버스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 한 200대의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45개의 노선을 갖고 있고 세종교통이라는 회사는 15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17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교통공사가 대부분 음연지역 버스 노선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재정 손실이 좀 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재정 손실이 낮은 부분은 저희 교통공사 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민간 부분에 치우쳤던 그런 우리 시의 운영상도 있었고 노선 유찰제를 통해서 시 재정 부담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민간 회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세종교통공사가 역할이 축소되거나 앞으로 향후에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생활권도 있고 6생활권도 있고 아직 우리 시는 그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운송 확대를 위해서 더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회사한테 더 자극을 줘서 이분들이 운송 수익을 높일 수 있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노선 개편에는 민간 회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주고 민간 회사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적정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